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할 게 이론 특강인데, 오늘 할 것은 아마 투자까지요. 39페이지죠? 그러니까 39페이지까지 이제 한다 생각하시고요. 주로 이제 공부할 때 거기 있는 내용만 쭉 하고 있죠. 각각마다 하면 제가 중간중간 확인 지문 학습이 있을 거예요. 만약 앞에 있는 내용 이해 안 되고 확인 지문 학습 다시 보시라고요. 아마 답은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우리 아마 거기 1페이지 보니까 2번에 수요 공급 법칙의 곡선이 있죠. 그죠? 그 다음 우측에 2페이지 3번에 부동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뒷장 가볼고 이제, 3페이지. 그래서 확인 지문 학습 보니까 갈로 2번에서 그 수요 공급 곡선 및 법칙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앞에 내용을 보시고 이해 안 되면 거기 있는 이 OX 문제 이쪽을 다시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각각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내용을 보시면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이제 우리 책에 있는 순서를 쭉 갔습니다. 가고 아마 이 테마가 보면 총 제가 39개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맨 마지막 가면 이제 39번에 뭔가 하면 부동산, 총론. 총론이 되어 있을 겁니다. 80페이지입니까? 79페이지요? 하여튼 그래 되어 있는데, 실제 건 우리 문제 딱 빼면 약 한 40페이지예요, 40페이지. 다 빼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걸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보시라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 지금 이제 수업할 때 필기한 대신 여기 있는 내용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볼 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한두 번 보시면 뭐 있어요. 나중 가면 한 2시간, 3시간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 주로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 1번, 2번 묶은 것은 별도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된다 생각하시면 문제. 항상 그래서 거기 정리 하나의 문제가 된다 생각하시고 거기 있는 그 범위 안에까지는 공부를 딱딱 정리하시라고요. 아마 그러시면 공부할 좀 편할 거예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앞에 있는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맨 앞 1페이지요. 자, 일단 뭐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좀 천천히 나가자고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유량과 저량에 대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건 거의 매년 시험 나오는 거죠. 나오는 패턴이 딱 3개 있습니다. 거기 뭐 있으면 확인 지문 학습 보니까 1번, 2번, 그 다음에 1, 2번 이 형태로 시험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뭐 있습니까? 밑에 있는 3번, 3번 형태로 아니면 밑에 있는 4번, 5번 이렇게 크게 3개 테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1번, 2번처럼 아니면 3번처럼 아니면 4번, 5번처럼 시험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먼저 테마를 먼저 아시고요. 첫 번째 문항이 뭐냐 이거 묻습니다. 앞에 내용 보니까 유량과 저량 중에서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이 묻는 거죠. 묻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기 있는 내용은 좀 아셔야 됩니다. 즉 유량은 기간이고 그 다음에 장기이면서 신규죠. 거꾸로 저량은 뭐 있습니까? 얘가 시점이면서 단기이면서 기존주택입니다. 이 정도는 꼭 아시고 나머지 그 저량 있는 예 중에서 뭐 있습니까? 가격, 인구, 자산 이런 것만 저량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몽땅 다 뭐 있습니까? 유량 속에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먼저 구분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물었던 게 뭐냐? 거기 있는 확인 지문 학습 1번, 2번처럼 답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밑에 있는 확인 지문 학습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항상 핵심이 뭐 있습니까? 거기서 뭐 수요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간이냐 시점 여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수요이든 공급이 항상 뭐 있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이면서 그 다음에 이때 기간 같은 말이 결국 뭐 있습니까? 유량 개념이죠. 그런 상관관계로 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밑에 2번 가보겠습니다. 이 내용들 중에 주로 유량의 변수 속에 포함되는 건 누구냐 물었습니다. 자, 기억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뭐 있으면 지대, 임료, 수입, 몽땅 다 유량이죠. 리엄벌은 뭐 있습니까? 생산량, 판매량, 허가량, 하여튼 완공량 이런 양이 나오죠. 나오면 전부 다 이건 유량 속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도 뭐죠? 소득은 소득 같으면 뭐요? 월급. 그죠? 그래서 유량수에 포함되죠. 그 다음에 니얼번의 자산, 미연번의 인구, 그 다음에 비업번의 재고 이 세 개 다 뭡니까? 저량수에 포함되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다시 예, 밑에 있는 3번 여기 확인지문학 3번 보니까요. 얘는 중요한 게 항상 이거 묻는 거예요. 앞에 설명했지만 이게 기간이냐 그 다음에 시점이냐 묻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유한다 반대 뭐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여기 있는 기간이란 말로 뭐 됩니까? 유량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시점은요? 저량되겠죠. 문제는 둘 중에 보유와 존재 많이 혼돈하는데 이 존재란 말 뜻은 뭐예요? 이미 나와 있는 양이죠. 말 그대로. 나와 있대 이건 결국 뭐 수염이고 공급입니까? 공급이죠. 보유는 내가 보유하고 싶은 양입니다. 즉 사고 싶은 양이라고. 이건 뭐예요 결국? 이렇게 항상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말 밑에 바로 뭐 이런 말 밑에 써놓으시라고 그냥 바로. 또 이런 말 밑에 바로 이런 말 써놓으시면 바로 연결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3번 번이 뭐 확인지문학서 기간 밑에 유량 써보고 그 다음 존재 밑에 뭐 있으면 공급 쓴다면 이 말 뜻은 뭐 있습니까? 유량의 공급량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확인지문학 4번, 5번을 같이 할게요. 자, 항상 얘도 묻는 게 뭘 보는가? 이거 아시면 돼요. 항상 유량이냐 저량 물었을 때 앞에 연, 월 이 말 나왔을 때 유량이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현재란 말 나오죠?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예, 저량이란 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관만 시키면 금방 그거 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일단 그 3번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예, 지난 1년이란 단서 나와 있죠.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유량에 대한 개념이 되죠. 그러면서 공급량이 40만 채이고 미분량이 30만이죠. 이 말은 10만. 따라 수요가 얼마 됩니까? 30만이죠. 연결하면 뭐 있습니까? 예, 저기 있는 유량의 공급량은 40만이고 유량의 수요량은 뭐 있습니까? 30만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현재란 말 나왔죠. 현재 밑에 일단 저량 써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주택수가 500만, 이건 공급량이죠. 그 다음에 이때 뭐 미분양이 50만이면 450 뭐 수요되겠죠. 그죠? 연결하면 뭐 있습니까? 저량의 공급량이 500만, 저량의 수요량이 뭐 있습니까? 450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일단 그래 보시고 밑에 있는 2번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과 곡선이 있는데 이건 실제 그냥 가볍게 넘어갑니다. 아마 우리 지문상 때도 이건 정답과 크게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요는 항상 뭐 있습니까? 우상향 곡선, 공급 뭐죠? 우하향 곡선입니다. 주로 시험 내면 우상향, 우하향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뒤에서 하겠지만 실제 이건 이렇게 시험 나오거든요. 나온다면 가격이 올라간다면 수요는요? 수요? 공급은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있는 내용만 아시면 되는 거죠. 더 이상 딴 건 볼 필요 없다는 사실은 문제에서. 그래서 그냥 그런 정도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당구장 표시요. 개별 수요이든 개별 공급이든 전부 다 합친 게 뭐냐? 결국은 시장 전체에 있는 수요 공급인데 이때 훨씬 더 탄력적인 누구냐? 시장 전체에 있는 수요 공급이 더 탄력이다. 한 번 들어본 거예요. 비록 이런 게 지문상 떠지면 큰 의미는 없어요. 절대. 이 말은 정답과는 크게 관계없다는 거예요. 자, 일단 물어보시고 실상은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2페이지 있는 뭐 있습니까? 2번에 특징이 있죠. 특징이 있는 갈로 1번, 2번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큰 4번에 뭐 있습니까? 수요 공급의 발생 및 제약 요인되죠. 그 중에 특히 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관련제 가격. 이 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갈로 1번에 갈로 1번, 갈로 2번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큰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관련제 가격 요거만 아시면 돼요. 주로 정답성을 좌우해 줄 수 있는 문제 거기 있는 그거 내용이니까. 다른 건 장난칠 수 있는 문구가 사실 없다고 이게. 자, 일단 특징에 대해서 가보겠습니다. 특징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곡선 상의 이동과 곡선 자체 이동이 있죠. 얘는 무조건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원인 자체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인 자체가 가격이 들어왔을 때 뭐 있습니까? 곡선상. 같은 말은 뭐죠? 수요 또는 공급, 양의 변화고. 가격이 아닌 뭐 전부 다 뭐 있습니까? 예,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 같은 말이 곡선 자체의 변화 되겠죠. 자, 그런 보시고 그 다음에 예, 갈로 2번의 특징에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하죠. 이러이러한 요인이 수요에 영향을 준다 물었을 때 절대 수요 관련 없는 공급에만 영향 주는 게 3개 있죠. 2개 있죠. 그 중에 뭐 생산비, 주로 묻는 임금을 많이 묻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진보. 한 개 단어 뭐 있습니까? PF. PF를 반드시 공급 영향 주는 거예요. 자, 반대로 뭐 있습니까? 공급 결정 요인이 아닌 거 이 말은 오직 수요에게만 영향 줄 수 있는 딱 2개 있죠. 그게 뭐예요? 소득과 인구죠. 그런 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일단 이렇게 내용을 봤으면요. 일단 요거까지 했던 걸 좀 정리를 하고 갑니다. 자, 뒷장 가보겠습니다. 자, 확인 지문 학습에서 네, 갈로 2번에 굳이 본다면 동그라미 2번과 3번이 있죠. 이것만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1번과 4번은 뭐 1번, 4번, 5번 큰 의미 없어요. 그래서 갈로 2번에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뭐합니까? 감소하고 공급량은요 증가한다. 이렇게 묻든지 아니면 밑에 있는 3번처럼 초과 수요 발생한 가격은요 수요에 더 많습니다. 가격이 올라가죠. 거꾸로 초과 공급 발생은 공급이 더 많은 거죠. 가격 하락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둘 다 묶어서 뭐냐?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구를 그냥 한 번 본 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절대 정답 등을 잡을 수는 없어요. 항상 이건 맞는 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갈로 3번 가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갈로 3번이 꽤 중요한 거죠. 그죠? 갈로 3번을 정확히 보시는데,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뭐냐? 1번, 2번 같은 거고, 이걸 조금 달리 표현하면 뭐 있습니까? 4번처럼 장난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갈로 동그라미 1번, 2번 보겠습니다. 수요량이 나온 순간 무조건 원인 자체가 가격.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 곡선상의 이동이죠. 또 동그라미 2번처럼 수요의 변화 묻는 순간 이건 원인 자체가 가격 뺀 나머지죠. 가격 2배인데 다른 말로 곡선 자체 이동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럴 때 예, 동그라미 3번 가보겠습니다.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이 말은 결국은 곡선 자체입니까? 곡선상 이동입니까? 곡선 자체와 같은 말은 수요의 변화지. 그죠?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아니면 4번처럼 앞에 원인 뭐죠? 인구지. 인구는 분명히 가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격이 아니면 이건 무조건 뭐죠? 예, 수요의 변화. 그런 것 좀 아시라고요. 그다음 5번처럼 이러이러한 요인이 수요에 영향 준다 해서는 무조건 이거 뭐 있습니까? 수요 반대, 공급에만 영향 줄 수 있는 요인 있죠.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임금이라든지 임금만 있는 거죠. 자, 6번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원래 잘 묻지는 않습니다. 6번은 묻는 건 수요의 변함으로서는 결국 뭐 있습니까? 항상 답은 수요량에 영향 줄 수 있는 가격이 답이죠. 근데 때에 따라 보면 가격이 없는 경우 있어요. 없으면 이건 결국 뭐 있습니까? 공급 관련돼 있는 변수 있지. 그죠? 왜? 수요물었으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끝에 기술 진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말듯이. 자, 일단 그런 두 개의 특징 보시는데 주로 물으면 아마 6번은 잘 안 물을 것이고 거기 있는 5번처럼 묻습니다. 또 특히 이제 공급에 영향 주는 것보다 오히려 이러이러한 요인은 수요에 영향 주는 이걸 훨씬 많이 묻는 문제에서 그래서 수요에 영향 주는 요인 묻고도 무조건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냐 없냐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문제 묻는 포인트 봤으면 됐고요. 다시 앞장 가보겠습니다. 자, 앞장에 수요와 공급의 변화인데 이건 주로 묻는 게 이거 묻는 거죠. 이러이러한 조건을 주어졌을 때 그 결과 수요 또는 공급이 증가 또는 감소할 것인가. 이걸 항상 묻는 문제가.
아마 다른 건 일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즉, 우리 이런 거 잘 알고 있죠. 소득이 올라가면 수요는 뭡니까? 기술이 진보하면 수요는 뭡니까? 공급은? 이런 것만 알거든요. 나머지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일단 거기 보니까요.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이런 건 좀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대체 투자 대상이란지 또 유사 부동산 이건 결국은 수요와 관련돼 있는 말인데 중요한 건 대체 투자 대상이 분명히 호황일 때 부동산 수요 감소란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체 투자 대상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은행과 주식이지.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 주식이 그만큼 좋아지면 부동산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호황일 때 수요 감소인 걸 좀 아시고요. 또 유사 부동산이 과잉 공급된다. 이 말은 공급 변수가 아니라 이건 수요 함수입니다. 왜? 나하고 비슷한 집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나한테 올 수 있는 수요자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건 좀 조심하시고 3번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소득 변수는 그냥 넘어가시고 자 4번에 있는 관련재 가격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4번은 관련재 가격이 꽤 중요한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제 A하고 B가 있는데 여기서 대체관계 잘 알지만 항상 조건이 가격이 조건 저죠. 무조건 대체는 항상 뭐 있으면 여기 있는 얘는 얘하고 같은 방향이지. 그러니까 항상 조건이 결국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어쨌든 양이든 가격은 불러 증가합니다. 여기 원칙인데 때에 따라 보니까 우리 가끔 시험에서 가격이라는 조건을 주어지지 않고 있죠. 양이라는 조건을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예외라 생각하셔야 어쨌든 얘 반대로 간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로 이걸 많이 물어주는데 때에 따라 이걸 가끔 물어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양은 얘가 현재 이 수요량이 감소하면 대체관계에 있는 당해져 있는 수요이든 가격은 전부 뭐 있습니까?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얘를 포인트로 두시라고 두고 만약에 양이 나면 결국은 반대로 간다 생각하시고 자 반대로 뭐 있습니까? 보완관계는 보니까 이렇게 서로 보완관계면요 가격과 양이 있을 때 항상 여기 있는 이 가격이란 조건 주어진 순간 얘는 무조건 반대 방향이죠. 이 내용 아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무조건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수요이든 가격 둘 다 뭐죠? 감소한다. 이 말을 기억하시라고요. 물론 예외적으로 이 양이 조건 주어지면 결국은 같은 방향입니다. 이건 예외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개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 암기하시고 반대인 건 반대로 간다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꽤 중요한 겁니다. 그럼 결국은 자 지금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뭐냐 이런 거예요. 사실 정답 잘 올 수 있는 뭐냐. 아까 이때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묻는 게 곡선 상이냐 곡선 자체냐 요거 묻는 거죠. 이걸 가장 많이 묻는 거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게 수요에 영향을 준다 했을 때 영향을 주지 않는 게 뭐냐 묻는 거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대체제하고 뭐죠? 이거 외에는 주로 틀린다, 정답 등을 잘 할 수 있는 문제 없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 개만큼은 정확하게 암기하시라고요. 이 개론감은 가장 큰 장점이 이거죠. 다른 점을 몰라도 뭐 있으면 한 개 말고 알고 있으면 이 답을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특히 그 중에 정답 등을 가장 많이 자원하는 게 이 세 개니까 요것만큼은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뭐 있습니까? 찍더라 들으시면 이쪽에 찍으라 이겁니다. 딴 데 찍지 말고. 자, 일단, 그래 보시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관련재 가격, 기억에 A. 대체관계에 있는 재와 가격이 올라가면은, 일단 당해자 수에는요, 무조건 가격 나 있죠.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수요이든 가격 둘 다 증가하고, B처럼 예외적으로 수요가 대체관계에 있는 수요 감소한다. 이 말은 반대죠, 수요는. 그죠? 묻는 순간 수요이든 가격은 반대 방향. 즉, 수요 감소니까 둘 다 수요 가격은 증가죠. 자, 보완제도 보니 뭐 항상 조건이 A번 가격 조건 주어지면 무조건 수요이든 가격 둘 다 반대 방향 간다. 이거 마시면 돼요.
자, 일단 오래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내용을 어떻게 물어줄까 하는 게 두 개 패턴이 있어요. 자, 뒷장 가보겠습니다. 자, 뒷장에 중요한 건 3페이지 갈로 4번에 3번과 4번, 5번이죠. 세 개의 패턴을 좀 보시라고. 3번, 4번, 5번. 특히 3번이라면 이 3번을 과거에 한 2번 정도 다 문제 물었다고요. 물었었는데 여기 2번 다 틀린 정답 등을 잡았다고 이게.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따라서 일단 거기 있는 3번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묻는 거죠. 항상 볼 때 이러 보셔야 돼요. 임대료 현재 가격이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으면 요 뒷말이 중요한데 당해 재화 수요가 그런 다른 재화 수요가 이렇게 처음 나오게 돼 항상 문제가 나오는데 설마 있죠. 이 뒷말과 지금 장난치지 않습니다. 임대료가 올라갔으면 즉 아파트 이 임대료 올라갔으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뭡니까? 떨어집니다. 다른 재화 수요는 분명히 증가되게 돼 있어. 항상 이 즉 맞게 나오게 돼 있다 문제에서. 이 중간에 뭐가 들어올 것이 하는 건데 돌아서 항상 여기서 보니까 어떠한 효과 때문에 이 말을 듣는 항상 그러면 참고로 있죠. 임대료와 결국은 당해재화 나오죠. 이거 무슨 효과 나오죠. 나오면 이건 무조건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 말은 뭐 있으면 이런 건 틀린 문구 낼 수가 없다는 거 말듯이. 이 말은 뭐예요? 가격과 양이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죠? 가격과 양이 반비례 이 말 뜻은 뭐 있습니까? 항상 수요는 무슨 곡선? 자, 다시 맨 앞에 있는 1페이지 1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요. 수요가 우하향되는 이유가 있죠. 그죠? 소득 효과, 가격 효과, 대체 효과, 기회비용이 있죠. 이 모든 이속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는. 결국 이 말은 다시 정리할게요. 보세요. 이렇게 하면 무슨 효과 나오죠. 나오면 이건 절대 이건 무조건 맞는 말 들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다만 밑에 있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재와 다른 재 물었죠. 물었을 때 항상 이거 들으면 얘는 무조건 소득 효과 아니면 대체 둘 중 한 개를 선택하기 항상. 틀린다면 무조건 여기 나와. 소득 효과 때문에 다른 재와 수요가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돼 항상. 자, 이건 분명히 뭐 있습니까? 한 재와 다른 재와죠. 이럴 때 이건 소득 효과 말 못 쓴다고. 그래서 나왔을 때 무조건 이렇게 하자고. 한 재와 다른 재와 관계를 딱 묻는 순간 효과란 말이 나오죠. 나오면 소득 효과만 아니 맞다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뭐 있습니까? 무조건 대체 효과란 말만 꼭 들어오게 돼 있어. 응? 항상. 그래서 이 관계만 좀 조심하죠.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암기하자고. 한 재와 다른 재 관계는 무조건 효과가 들어왔을 때 오직 대체 효과만 써야 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거만 하시면 돼. 그러니까 효과라는 건 대체 효과만 있지 보완 효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그래서 일단 그 관계를 꼭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다시 3페이지 4번과 5번요. 자, 4번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 뒤에 대체 관계죠. 조건 가격 들어왔지. 그럼 무조건 같은 방향이죠. 빌라 가격도 올라간다. 그죠? 5번요. 보완 관계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은 무조건 뭐 있습니까? 가격이 조건이지. 그러니까 보완이죠. 반대 방향 감소한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자, 다시 앞장요. 자, 앞장에 2페이지 이제 맨 밑에 부동산 수요 공급이 있는데 주로 볼 건 이 부동산 공급 쪽에 포인트를 두고 있죠. 수요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라고. 아무리 수업할 때 부동산 수요 특징 꽤 많았지만 실제 정답은 거기 있는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수요가 장난친다면. 그래서 자, 부동산 수요는 뭐 있어? 첫 번째 보니까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체와 종류에 따라 절대 뭐 있습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말 대신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 말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알죠? 뭐 있습니까? 분명히 분필은 서울에 있던 여기 있는 원주에 있던 가격 차이 없거든요. 근데 똑같은 30평인데 뭐 서울과 이 원주는 뭐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거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갈로 2번처럼 뭐 있습니까? 예, 부동산 수요 탄력성도 예, 일반 자산처럼 부동산에 적용된다. 즉, 이때 뭐 있으면 주거용은 상업보다 훨씬 더 탄력적이죠. 갈로 3번처럼 이렇게 차별화되어 있는 수요 유형 또는 독점적 경쟁시장 성격을 묻는 순간 이건 무조건 개별성 이렇게 하시라고요. 근데 실제는 부동산 수요보다 아마 부동산 공급 쪽이 시험 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건 내봐야 해도 답은 결국은 3개 중에 한 개 아닙니까? 첫 번째 뭐 있습니까? 공급은 물리 공급은 수직이고 경제 공급 우상향이죠. 주로 장난칠 때 분명히 경제 공급을 장난칠 것 나왔다면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단기와 장기 물었을 때 항상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무조건 공급에선 단기는 무조건 비탄력이야. 단기는. 이건 항상 어떤 조건만 관계없어요. 무조건 단기는 비탄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처럼 뭐 있습니까? 예, 공급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은 절대 뭐 있습니까? 물리 공급은 안 된다. 이거 마시면 돼. 굳이 경제 공급 따지지 말라고. 하여튼 물리 공급만 안 된다. 이거 마시면 돼요. 그 다음 4번째 부동산 공급자를 딱 묻는 순간 무조건 한 개 딱 들어야 되지. 기존 부동산 소유주 이 말 딱 들어야 돼요. 일단 그런 것만 딱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를 보시고 예, 자 그럼 4페이지 보니 이제 하나 빠져먹었네. 자, 4페이지 가볼까요? 예, 자, 거기 있는 4페이지요. 예, 4페이지 보니까 6번. 자, 부동산 공급 물었죠, 그죠? 묻는데 1번은 그냥 가볍게 있죠. 뭐 부정성 등이 좀 중요한 게 아니라 두째 줄 뭐 있습니까? 예, 물리 공급 무슨 곡선? 수직. 같은 말이 완전 비탄력. 그 다음에 2번처럼 경제 공급은 수직이 아니죠. 그 말이 중요한 우상향이다 이 말보다 수직들은 완전 비탄력은 아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 다음 3번처럼 뭐 있습니까? 예,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이죠. 4번처럼 나왔을 때 이렇게 보통 시험 나오거든요. 부동산 공급 부족 문제는 누구뿐만 아니라 이 말 나오고 보통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 뺀 나머지 경제 공급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보통 시험 나오게 돼 있어. 틀린 말로서 보통. 자, 그 다음에 예, 5번 보니까 항상 누구도 포함됩니까? 기존 부동산 소유주도 포함된다. 그런 거 마시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나올 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요거 같네 보니까 요거 3개 오죠? 나오는 패턴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조금 더 본다 뭐 있습니까? 이런 말도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한 제와 다른 제와 쭉 나오면 요 중요한 효과란 말들은 무조건 대체 효과만 써야 된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 절대 있죠? 이 뒷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효과란 말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런 여기 있는 요걸 가지고 지금 장난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것만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예, 이제 5페이지 갑니다. 시장 균형. 우리 균형시장은 이미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라도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아마 여기 있는 이 내용 끝나면 이제 모의고사 3회 때 풀면요. 좀 특이한 문제 한 2개 더 있을 거예요. 그거까지만 풀 수 있는 더 이상 풀 게 없다고. 그래서 오래 보시고. 예, 일단 정리 이번에 보니까 시장 균형도 얘도 매년 나올 게 딱 2개죠. 말로써 묻는 문제 아니면 계산 문제 2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계산 문제이든 말로써 묻는 문제이든 무조건 푸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첫 번째 말로써 묻는 문제. 첫 번째 이거 묻는 거죠. 적어도 이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요이든 공급이든 얘가 증가 또는 감소했을 때
시장에 있는 균형 가격과 양의 변화 묻는 건데 어쨌든 항상 수요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이 말과 전부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된다 이 말은 가격이든 양이든 둘 다 뭐죠? 증가고 수요 감소란 말은 가격이든 양이든 둘 다 뭐죠? 감소죠. 다만 공급만이 이 말과 반대로 가격 움직입니다. 그죠? 요거 마시고 나머지 항상 양은 얘하고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것만 좀 정리하시고 두 번째 문제 요겁니까? 좋다. 둘 다 동시에 이동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 문제인데 자, 얘도 문제 푸는 여러분 간단하죠? 그러니까 항상 비록 어떤 조건들어든 제일 먼저 각각 있는 가격과 양을 먼저 측정하시라 이겁니다. 둘 다 동시에 설명해주면 돼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양 증가될 것이고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양은요. 그래서 그 결과 가격은 뭐 있습니까? 모르지만 양은 뭐합니까? 네. 근데 이때 이 반대로 뭐 있습니까? 만약 어떤 한쪽이 더 크다, 더 민감하다 시험나 항상 문제라면 큰 쪽에 있는 값에 따라 움직이면 되죠. 반대로 공급이 더 크면 공급 쪽에 있는 그 값에 따라가 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요것만 할 수 있는데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 문제에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시험 낼 것인가 하는 건데 물론 이 문제 우리 과거에 18회 때 단독으로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다고.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한다면 이렇게 시험 나왔어요. 과거에 18회 때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럼 이때는 뭐 있습니까? 예, 가격과 양은 공급이 감소한다면 가격이 올라가고 양은 뭐죠? 줄겠죠. 그런 결과 가격이 올라가지만 양은 뭐요? 이렇게 나온 게 18회 때고 25회 때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게 더 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값 따라가는 거죠. 얘가 더 크면 뭐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물었던 게 25회 때요. 그럼 결국은 다음에 이제 나올 게 뭐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문제인데 자, 이렇게 시험 나온답니다. 확인 지문 학습 가볼게요, 이제. 아마 나 같으면 틀못이 뭐 거기 있는 확인 지문 학습에 있는 4번처럼 시험 낼 것 같아. 그러니까 2번보다 조금 더 변형된 게 3번이고 3번보다 조금 더 변형된 게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2번 시험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다음 년은 3번, 4번 두 개처럼 시험 낼 건데 아주 극단적 시험 낼 결과는 4번처럼 시험 낼 것 같아. 자, 일단 뭐 2번은 그냥 넘어가시고 3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자율이 뭐 있습니까? 하락함에 따라 수요 변했죠.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뭐예요? 수요가 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뭐 있습니까? 생산비가 상승해 공급량이 변한다. 공급 뭐한 거예요? 따라서 아까 했지만 이 말 아닙니까? 가격, 수요 증가는 가격, 양 증가고 공급 감소는 가격만 증가되고 양 감소하죠. 가격이 올라가지만 양은 뭐 있으면 모른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묻는데 아니면 있죠. 네, 밑에 있는 4번처럼 바로 있죠. 그냥 수요냐, 수요 공급 이란 말을 쓰지 않고 바로 그냥 문제 물어준다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소득이란 게 수요 함수냐 공급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죠? 소득 이런 건 수요 함수지. 기술 진보는요. 공급 함수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기억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 뭐요? 증가하고. 그 다음에 기술 진보는 공급이 증가한 거지. 그런 결과 가격은 양은요. 자, 가격 올라가고 공급 증가되면 양은 따라 가격은 뭐요? 이게 답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 둘 중에 한 개 이렇게 시험 앞으로 낼 것 같아. 응? 3번, 4번처럼. 3번처럼 친절하게 이것 때문에 수요가 변하고 누구 때문에 공급가 변하는 시험 낼 수 있겠지만 아니 4번처럼 바로 뭐 있으면 이렇게 그냥 바로 묻는다고요. 소득과 기술 진보 이런 게 내게 되어 있다고요. 자, 일단 그런 거 아시고 그 다음 5번처럼 뭐 있습니까? 그럼 거기 있는 우리 4번 답할 수 있겠죠? 예, 가격은 뭡니까? 모르고 균형량은요? 증가한다. 그 말 기억하시고요. 자, 5번 가보겠습니다. 5번은 수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는데 수요가 더 민감하죠?
그 수요 쪽 따라는 거죠. 수요 감소이면 가격이든 양이든 둘 다 뭐죠? 감소한다. 그죠? 하락 감소. 자, 그런데 확인 지문학습 1번 가보겠습니다. 1번. 자, 1번 잘 보셔야 돼요. 예, 1번 문항에 보니까 균형시장에서 생산비가 절감된다면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네, 공급 뭐요? 공급이 증가인데, 자, 공급 증가인데, 여기서 볼 게 뭔가 하면, 항상 이 단기와 장기를 묻는 순간 제일 중요한 건, 단기는 공급은 절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는 항상 공급이 뭡니까? 불변되고, 장기일 때만 공급 뭐하죠? 증가되는 거죠. 이럴 때 보니까 시장에 있는 가격은 당연히 뭐 단기는 공급량 변화 없으면 예, 가격도 뭐합니까? 불변되겠고 장기는 공급 증가했죠. 가격 뭐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제일 문제 키워드 뭐냐? 장기보다 단기가 중요합니다. 나왔을 때 항상 어떤 공급의 조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무조건 단기는 공급은 고정돼 있다. 이 말만 꼭 기억하시라고. 다른 건 몰라도.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예, 단기는 공급 불변이고 따라서 가격 불변이죠. 장기일 때 뭐 있습니까?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일단 그래 보시고 계산 문제는 이미 제가 한 2번 문제 풀었습니다. 푸는 폼에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기출 문제 저기 모의고사 2번 풀었죠. 아마 다음에 한 번 더 나올 건데 하여튼 그렇게 문제 풀은 요령 마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갑니다. 탄력성. 탄력성도 실제 이게 말로써 물어봐야 뻔한 겁니다. 말로써 묻는 문제와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계산 문제인데 결국 말로써 묻는 문제 보니까 첫 번째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탄력성 유형 중에서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에서 주어진 값이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심할 건 절대 정상제, 열등제 설명이 이건 소득 탄력성입니다. 절대 그 말까지 교차 쓰면 안 돼. 그 말만 좀 기억하시라고요. 아마 이미 플러스인 건 정상제, 대체제, 마이너스인 것은 열등제, 보완제 알고 있다면 사실은 있지만 가끔 착각하다 보니까 있죠. 이게 정상제, 열등제 딱 내놓고 뭐 있으면 이게 교차 탄력성 이러시면 된다고.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일 때가 정상제이고 마이너스일 때가 뭐 있습니까? 열등제죠. 반대로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일 때가 뭐 있습니까? 대체제이고 마이너스일 때가 보완제죠. 자, 그 다음에 2번엔 탄력성 종류에서는 예, 갈로 1번처럼 탄력과 비탄력은 큰 의미 없죠. 그죠? 탄력은 1보다 크고 비탄력은 1보다 작죠. 이 말은 뭐 있어? 탄력성은 예, 탄력성 값이 커진다. 그다음 비탄력은 뭐 있어? 탄력성 값이 작아진다를 대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 그냥 넘어가시라고. 중요한 건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은 제일 중요한 게 누가 불변될 것인가 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 탄력은 누가 불변이죠? 가격이. 완전 비탄력은요? 양이 불변이죠. 이런 것만 내용을 딱 정리하시라고. 다른 건 몰라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얘를 실제 시험 낼 때 어떻게 시험 낼 것이라는 문제인데 자, 일단 그 뒤에 좀 더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D장 가볼까요? 네, D장에 7페이지. 자, 확인 지문학습 보니까 2번에 탄력성 종류가 있을 거예요. 2번에.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의 수요가 증가된다면, 이 말 딱 묻는 순간. 자, 요거 묻는 거죠. 예,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고, 예, 수요가 증가된다면, 이거 묻는 건데, 얘는 현재 문맥이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항상 틀린 말하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딱 묻는 순간, 예, 가격은 불변인데, 이렇게 설명이 돼 이상 틀린 말로써. 결국은 이 말은 뭐 누가
그러니까 가격인 양이나 누가 둘 중에 불변인 게 이거 마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말뜻은 뭐 있습니까? 예, 가격은 올라가지만 양이 불변이죠. 자, 2번처럼 수요가 완전 탄력인데 공급 증가하다. 이 말은 결국 누가 불변이죠? 가격이 불변이죠. 그러니까 불변 자체가 가격이냐 양이냐 이거 마시면 돼요. 그 상대편 값이 굳이 알 필요 없다는 말뜻이. 혹시 이래서 나올 수 있어요. 한 번 더. 예, 이런 지문이 가끔 뜨거든요.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증가된다면, 그래서 가격이 더 크게, 더 적게 하락할 것인가 묻는데, 이런 지문 뜨죠. 뜨면 이건 그냥 정답한 게 없다 생각하시라고요. 이걸 답을 할 목적이 아니라 항상 나면 여기에 난 순간 이게 분명히 뜨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지문이.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답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나오면 그냥 그대로 통과하시라고. 참고로 했죠. 비탄력의 가격이 더 크게 뜹니다. 그런데 이건 큰 의미 갖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이쪽에 있는 이 내용의 인연 보시고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이란 말이 인연을 보시고 있으면 거기서 답을 찾아보시라고.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다시 앞에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6페이지 탄력성과 총수입과의 관계죠. 우리 과거에 나왔던 문제 보니까 탄력성과 총수입 관계는 대부분 거의 다 맞는 질문을 줬지 틀린 질문 별로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얘도 문제 푸는 요령은 뭐 있습니까? 무조건 묻는 순간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그죠? 가격과 그 다음에 수익과의 관계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때 보니까 탄력적이라면 가격과 수입은 무슨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고, 저기 말은 수입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격이 뭡니까? 떨어진다 이거죠. 거꾸로 보니까 조건이 비탄력이 들어오면 결국은 가격과 수입은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수입이 올라가서 가격이 뭡니까? 예, 올라간다. 이렇게 문제 풀은 요령 맞으면 돼요. 이건 무조건. 그래서 탄력은 가격과 수입은 반대 방향. 비탄력은 가격과 수입은 같은 방향 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도 실제 우리 시험 어떻게 냈나 하는 건데 뒷장 가볼까요? 자, 7페이지. 다시 가보겠습니다. 7페이지. 자, 7페이지 있는 3번에 보니까 3번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탄력적인 경우, 탄력이죠. 임대료가 올라간다면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냥 따라가시라고. 임대료가 올라간다면 반대 방향이죠. 수입은 감소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요. 수요가 비탄력이라면 임대료가 상승한다면, 자, 비탄력입니다. 같은 방향이죠? 수입도 뭡니까? 증가된다. 자, 그래서 3번 가볼까요? 공급자 측면 총수입을 증가시키는 방향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비탄력은 같은 방향이지. 고가 전략. 탄력은 뭐 있습니까? 저가 전략. 그 다음 4번은요. 네, 부동산 수요는 비탄력적일 때 임대인이 가격을 올리면 비탄력입니다. 같은 방향이죠. 수입은 올라간다. 따라서 일반적 주택 공급자가 분양가를 올리는 이유는 뭐 있습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뭐이기 때문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죠? 일단 이렇게 시험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과거에 나왔던 문제 보니까 다시 앞장 가보겠습니다. 다른 거 없죠. 실제 정답은 거의 다 뭐 있습니까? 6페이지 맨 밑에 있는 탄력 큰 4번. 탄력성의 크기를 결정해준 요인이 거의 대부분 정답이 되어진다는 거 대부분 다. 그래서 크게 보면 크게 3개죠. 첫 번째 수요 측면에서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 적은 비탄력이죠. 이걸 좀 달리 이제 응용을 좀 하시면 밑에 당구장 표시 있을 거예요. 좀 달리 본다면 이렇게 써낼 수 있습니다. 용도 전환이 용이하든지 또 용도가 다양할 경우 또는 뭐 있습니까? 상업이나 공업용보다 주거용이 또는 세분화될 수 좀 몽땅도 뭐요? 탄력적이죠.
자, 2번에 수요 측면에서 소득이 내 소득의 치솟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이죠. 이 말 대신 고가 수요가 저가, 자가 수요가 이 임대 수요보다 탄력적이죠. 결국 이 말은 뭐야? 비싼 게 탄력적 말하는 겁니다. 수요 측면에서. 그 다음에 공급적인 측면을 보니까 첫 번째 단기는 장기보다 비탄력. 그 다음에 2번 제품 완성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완성 기간이 길수록 비탄력이죠. 이건 좀 특히 1번, 2번 잘 구분하세요. 단기, 장기는 그냥 시간 자체를 주어지는 거고 2번은 뭐 있어요? 물건 완성 기간 묻는 거예요. 그건 좀 구분하시고 세 번째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말은 비싼 게 뭡니까? 탄력적인 비탄력이죠. 네, 비싼 게. 그러니까 수요인지 공급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비싼데 수요라면 이건 뭐 있습니까? 탄력. 공급이면 비탄력 이렇게 하시라고. 자, 일단 그거 한번 봤으면 D장 가볼까요? 그래서 실제 이제 문제 정답 등을 가장 많이 제공해주는 게 보니까 7페이지 후에 뭐 있습니까? 밑에 4번 가격 탄력성 결정이 있을 거예요. 이걸 제가 문제 물어줄 걸 다 집어놨습니다. 그러니까 7페이지, 8페이지까지 그 내용을 다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전부 다. 예, 했던 거로 풀어보시고 예, 저는 이제 8페이지 있는 5번의 계산 문제. 자, 일단 계산 문제라면 제일 중요한 건요. 만약에 탄력성 종류가 두 개 딱 나눈 순간 항상 맨 위에 무슨 탄력성? 항상 가격 탄력성 쓰라고. 밑에 들어올 게 소득 아니면 교차 들어온다 항상. 응? 그러니까 항상 위에 가격 써놓고 있죠. 밑에 들어올 게 소득 아니면 교차인데 거기 뭐 들어있습니까? 소득 탄력성 들어있죠. 자, 그러면요, 이거 문제 물어줄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뭐 있습니까? 공식을 먼저 써주자 이거죠. 공식은 가격 탄력성, 가격 변화율분의 뭐죠? 수요량 변화율. 그 다음에 소득 변화율분의 뭐 있습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이렇게 해서 가격이든 소득을 통해서 뭐 수요량 측정할 수 있죠. 있는데 합치면 뭐 있습니까? 전체 있는 수요량이 분명히 주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항상 답이 지문이 주어지는 건 요 값 주어지고 요 값 주어지고 요 값 주어집니다. 무조건. 그러면서 있죠. 문제문이 두 개요. 한 개는 뭐냐? 요 값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요 값 묻는 거예요. 아니면 요 값을 주어지고 뭐 있습니까? 요거 묻는 거예요. 문제가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교차들에서 마찬가지예요. 교차이든 소득이든 무조건 들으면 항상 요 값 아니면 요 값 묻는다 항상.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개 값은 주어지겠지 무조건. 그죠? 그거만 아시면 돼 문제 풀 때. 그래서 항상 딱 나면 이 탄력 두 개 나눈 순간 위에다 가격을 써놓으셔야 됩니다. 써놓으시고 밑에 있는 여기서 항상 답이 결정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일단 거기 보니까 가격이 현재 탄력성 값이 2와 3이죠. 그 다음에 기억의 가격이 10%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으면 D급번의 소득이 10% 올라갔죠. 결국은 요가 묻는 거는 문제에서 이게 주어지는 순간 이가 묻게 돼 있다고. 반대로 이게 주어지면 이가 묻게 돼 있습니다. 요거만 풀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두 번 조심할 게 뭐 있으면 조심할 건 요거죠. 요때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값을 구하되 부호. 부호를 뭐 쓸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항상 보니까 부호는 무조건 가격과 반대 방향. 왜? 수요에 항상 수요 법칙은 가격과 양은 반비례 아닙니까? 그죠? 현재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은 무조건 양은 뭡니까? 네, 이 부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 다른 건 몰라도. 자, 일단 가보자고 이제. 네, 현재 보니까 여기 있는 수요가 여기 20이죠.
그죠?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예, 20%가 뭡니까? 감소하죠? 호랑 결과 가격, 탄력, 승점 20% 감소했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현재의 3 아닙니까? 얘는 뭐야? 30% 망한 거요? 나머지 무슨 같은 방향이야? 부호 같은 방향이니까 이건 증가죠. 얘가 30% 증가된 결과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합치면 10% 많은 거요? 네, 요게 답이겠네. 그래서 일단 요 내용은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딴 건 몰라도. 자, 일단 좀 정리 좀 해볼게요. 탄력성 쭉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자, 이제 눈 감고 생각해보시죠. 첫 번째, 주어진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다만 이게 소득 탄력성이냐 교차 탄력성으로 쓸 때 요 값 찾는 거. 두 번째 묻는 게, 예, 이게 가격과 수입과의 관계인데 탄력적은 반비례, 비탄력은 같은 방향. 그 다음 세 번째 묻는 게 사실은 뭐 있습니까? 예, 여기 있는 이 완전 비탄력일 때, 완전 탄력일 때, 얘는 불변이 누구죠? 양이고, 얘는 불변이 누구죠?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네 번 탄력성의 크기를 결정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기억하시라고요. 아까 했듯이. 그러니까 주로 답은 여기 대부분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대체자입니까? 그죠? 대체자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예, 수요 측면은 비싼 거고, 공급에서 뭐 있습니까? 단기, 장기, 완성 기간, 이런 거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만 정리를 딱 해놓으시라. 특히 여기 있는 대체제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내용까지 쭉 정리하시면 되겠네. 결국은 그러한 내용은 뭐 있습니까? 우리 7페이지 맨 밑에 그 4번이 있죠? 그죠? 가격 탄력성 결정력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쭉 정리해 놓으시라고. 거기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나머지 다 통용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 9페이지. 9페이지. 자, 9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 경기 변동도 이 자체가 매년 딱 한 문제 무조건 시험 내게 돼 있어요. 무조건. 과거에 보니까 경기 변동마다 세 문제 시험 낸 적이 있어요. 그 말은 세 문제 시험 냈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경기 변동에서 한 문제, 인플레이션 한 문제, 그 다음에 거미집에서 한 문제 시험 냈거든요. 과거에. 근데 통상 보통 이제 경기 변동 한 문제 시험 내게 돼 있으니까 그 이 내용을 정리하시는데 최근에 문제 보니 가장 많이 묻는 게 뭐 있냐? 결국은 이걸 가장 많이 묻습니다. 맨 밑에 갈로 4번에 있죠. 부동산 경기 변동 유형이 있죠. 이걸 제일 많이 묻습니다. 어떤 예가 순환적이냐, 장기적이냐, 계절적, 이걸 가장 많이 물었다고, 최근 문제에서. 자, 다시 위에 보겠습니다. 이제 위에 가볍게 갑니다. 1번 특징.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다. 절대 주택이나 재건축 쓰지 마라. 2번 항상 순환 국면은 뭐 있습니까? 불규칙, 불명하죠. 또 전국이 아니라 지역적이고 일률이 아니라 뭐 있습니까? 개별적이죠. 갈로 2번 일어일한 게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이다 써줘. 쓰면 전부 다 그냥 맞다 생각하세요. 굳이 그걸 틀린다 답을 찾지 말고. 물론 고민 당구장 표시보면 알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반대 경기 좋다 말할 수 없는데 그 말보다 밑에서 두 번째 당구장 표시입니다. 하여간 뭐 용도별, 지역별 등등등등 이 말 쭉 나오죠. 모든 형태로 경기 변동을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이러한 걸 통해 부동산 경기 측정할 수 있다 쓴 순간 다 맞는 말이라 생각하시라고. 얘는 실제 어떻게 시험 내겠습니까? 자, 우측 가볼까요? 10페이지 확인 지문 학습. 예, 3번처럼. 뭐, 허가 면적이니 등등등 이런 게 뭐 있어? 부동산, 3번 아니고 4번. 착공량 뭐 있어? 저기 있는 거래량 등등이 예, 부동산 경기를 측정이 가능하다 나오죠? 그러니까 나무 그냥 무조건 그냥 맞는 말 생각하시라고. 이런 걸 틀린 말 낸 적이 없으니까.
자, 그래 보시고 다시 9페이지요. 갈로 3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시간적 관계를 가지는 거죠. 가지는데 이럴 때 뭐 있습니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진폭도 크고 주기도 뭐 있습니까? 더 길죠. 2번 일반 경기와 병행, 역행, 동행, 후행 독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순환적 행위를 보니까 주식은 뭐죠? 선순환, 부동산 후순환. 그 다음에 상업이나 공장은요, 동시. 그 다음에 주거는 뭐 역순환이죠. 4번처럼 뭐 일반 경기에 비해서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죠. 자, 4번 가보겠습니다. 자, 4번은 순환적 변동에 주로 묻는 게 최근에 순환적 변동 많이 묻습니다. 묻는데 여러분들은 굳이 하향이니 회복을 구분하지 말고 그냥 묶어서 보시라고. 또 다시 말하자면 회복과 상향을 묶어서 보시고, 그죠? 하향과 후퇴를 같이 묶어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내용 봤을 때 보세요. 자, 이렇게 그냥 쭉 같이 묶어 보세요. 이렇게. 여기 회복이죠. 여기 상향이죠. 여기 후퇴고. 여기에 뭐 있습니까? 하향인데 둘 다 비싼 성격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여기까지 뭐 있습니까? 이걸 확장 국면, 경기 좋아지는 거죠. 얘는 경기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수축이라 생각하시고 이때 볼 게 딱 두 개 맞으면 돼, 사실은. 자, 물어보자고. 공실률은? 여기 공실률은? 공실 점점 줄고 얘는 공실은 많아지겠지. 허가량은 그런 거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다만 조심할 게 뭐 있냐. 과거 사례 가격. 두 번째, 매도자, 매수자 누구 중심이냐. 이게 항상 매번 시험 내게 돼 있다고. 그러면 둘 다 묶어서 뭐 있습니까? 과거 사례, 회복의 과거 누구예요? 하향이지. 하향에 1억에 매매된 건 일단 1억 이상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최하까지. 얘는 뭐 있습니까? 후퇴에 대한 가구 누구죠? 상향이지. 이때 뭐 이건 무슨 가입니까? 상한 가구죠. 이거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면 물건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많습니까? 내놓는 공급자 많습니까? 그러니까 누굴 투자하면 거래성 살 수 있습니까? 매도자 중시고. 경기 나빠진 결과는 누가 중시됩니까? 요 두 개만 좀 조심하세요, 이것만. 응? 나머지 독특한 게 몇 개 있는데, 자, 뭐가 중요한가 밑에. 거기 뭐 있습니까? 특징 가볼게요. 특징에 보니까 이거 마시면 돼. 컨설팅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언제 될 것인가? 그럼 참고로 컨설팅이 필요한 시간 내가 분리할 때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유리할 때 쓰겠습니까? 분리할 때죠. 가장 분리할 때 누구냐? 불경기. 그래서 컨설팅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뭐 있습니까? 하향 시기이고 투기 등이 발생되는 시기는 뭐 있습니까? 회복이라는 걸 좀 아시고요. 자, 밑에 기억. 안정은 항상 나오던 이 지가가 가변 상승 또는 안정된다 이 말 마시면 돼. 이때 조심할 건 불황에 강한 부동산, 즉 규모가 작고 위치가 좋은 부동산, 상가 등은 불황에 이건 강한 거죠. 불황에 강한 부동산 유리하다 이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리언 디귿을 좀 장난칠 수 있어요. 자, 리언번 불황의 화를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단계 이거 보세요. 불황이 언제죠? 불황 같은 말이.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바로 윗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뭐예요? 호태. 그만하시라고. 그러니까 불황 이러고 하향 같은 말이. 여기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단계 이러고 바로 단계니까. 그런 의미를 좀 알고 있으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디귿번. 그럼 내포란 거 뭐예요? 내포란 말은 그 다음에 우리 거기 이제 뭐라 했죠 앞에? 무슨 시장?
후퇴죠. 이거 보시면 후퇴란 거, 자, 후퇴시 내포하기 때문에 이 말은 요 다음에 여기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요 말 바로 앞당겨 있는 설명이라고. 그럼 다시 해볼까요? 상향시장을 내포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시장이에요? 그렇죠. 요 앞당긴 회복이라고. 그러니까 내포는 분명히 그 앞에 말 바로 앞당겨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만 좀 조심하라고. 혹시 문제 풀 때. 내포는 그 다음에 그 단계 온다는 걸 말뜻이. 그 두 개만 딱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습니까? 네, 2번, 3번, 4번은 뭔지 알죠? 이건 주로 문제 냈을 때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이었는데, 우리 특히 2번은 거의 시험 안 내게 돼 있어요. 다만 3번, 4번처럼 계절적 경기 변동, 특히 무작위를 쓰면 많이 내죠. 우리 계절은 뭔지 알죠? 뭐 봄마다, 가을마다 하는 거고, 또 무작위는 뭐 뜻하지 않는 사건, 주로 정부 정책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확인 지문 학습요. 자, 확인 지문 학습의 다른 건 보지 말고 좀 특이한 게 뭐냐? 거기 있는 2번. 2번처럼 보통 시험 내거든요. 정부 정책은 부동산 경기 변동 속에 포함, 자, 실제 이렇게 보통 시험 내거든요. 예, 정부 정책, 부동산 경기 변동 속에 포함되지 않지만, 아니, 틀린 말로 써. 네? 포함되지 않지만 경기 순환 변동 속에 포함된 데를 장난친다고. 자, 분명히 뭐 다시 해볼게. 정부 정책은 우리 경기 변동 속에 크게 4개 있지. 순환적, 무작위, 또 뭐 장기, 또 뭐 있죠. 계절이 있지. 어디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얘는 무작위지.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시험낸다, 시험에서. 그러니까 우리 경기 변동 크게 4개 있죠. 그러면 결국은 정부 정책은 한마디로 뭐 있으면 경기 변동 속에 포함되지만 순환적 변동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작위 또는 불규칙적 경기 변동입니다. 그렇게 말 장난 좀 현혹되지 말라고. 그 다음에 3번은 시험은 잘 안 내는데요. 이 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허가 면적 착공량 일반 경기 변동 물었습니다. 이 말은 그 허가 면적 등이 중요한 게 앞에 주택이란 말이 중요해요. 주택이. 주거용과 일반 경기는 무슨 순환? 역순환. 그래서 반대 방향 말뜻이거라고요. 그 다음 6번에 소축 국면은 경기 나빠지는 거죠. 누구 중심? 매수자. 무슨 선? 상한선 거죠. 자, 어떤 확인 지문 학습에 보니까 저 밑에 확인 학습요. 거미집 이론인데 이건 말로써 물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전제 조건을 꼭 기억하셔야 돼. 수요이든 공급이든 오직 현재 있는 가격에만 반응 보인다. 이 말 꼭 기억하시고요. 자, 특징 중에 동그라미 1번. 1번 중에 수요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 수요는 현재 있는 가격에 적극적 반응 보이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요. 공급은 현 시장 가격에 반응 보여서 그 다음 말이 항상 나오면 이 말 나옵니다. 현재의 공급량에 영향 준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이 말씀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응? 현 시장의 가격에 반응 보여서 현재 공급량이 아니라 그 다음 기죠. 그 다음 기에 공급량에 영향 준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장난치기 장난치게 돼 있어 문제에서. 자, 그래 아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처럼 뭐 있습니까? 이러한 현상이 훨씬 더 많이 발생되는 것은 미래에 있는 주택량을 예측할 수 있는 주거용보다 상업이나 공장이 더 많이 발생한답니다. 자, 밑에 있는 거 문제 있죠? 문제 그런 시험 꽤 많이 내거든요. 거미집 이론에서 항상 뭐 있습니까? 현재 공급량은 뭐에 따라 영향받을 것인가 묻는 거예요. 무조건 앞에 뭐래? 전제조건 뭐예요? 수요이든 공급이든 오직 뭐에만 반응 보인다고? 가격 전제에서. 보죠? 가격에만 반응 보인다 했습니다. 저 이 말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 지금 공급으로서 수요는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수요는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거기 특징 중에 뭐 있으면 1번 보니까 공급은 현재의 가격에 반응 보여서 그 다음 기지.
미래에 있는 공급량에 영향 주지 않습니까? 항상 보니까 가격이 한 텀 더 빠르단 말이야. 이 말은 가격과 공급이 한 텀 더 뒤에 따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문제 뭘 물었습니까? 현재의 공급량은 이런 묻지 않습니까? 그 현재 공급량 무조건 뭐에 따라서 가격이지. 가격이 한 텀 더 빠른 거지. 그죠?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과거의 가격이지. 과거 같은 말이 뭔데요? 전기.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마 장난치면 이것밖에 장난칠 게 없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특징 중에 1번에서 이 공급에 대한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돼. 같은 말이 이걸 한 말이 이걸. 이런 걸 좀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문제에서. 자, 그리고 그 외에 3번 보니까 하도 뭐 있습니까? 뭐 수렴이니 발산 등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렴형 발생 묻던데 하여튼 뭐 시험 나오는 저도 하긴 합니다. 하는데 보통 그렇게 암기하거든요. 암기할 때 이 말이 뭐예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이야.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형.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수요가 탄력이면 공급 뭐예요? 무조건 공급 뭐? 비탄력이죠. 한번 해볼까? 자, 수요가 탄력 완만하지. 공급 비탄력 급경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수렴. 네?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뭐 비탄력이면 이게 발산의 말 뜻이 뭐예요? 현재 공급이 되어 있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수요, 이 공급이에요. 이면은 이렇게 점점 이 크기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 발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묻는 게 발산이냐 반대로 수렴을 묻게 돼 있어요. 물었을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어쨌든 수요가 탄력이냐 이거 마시면 돼. 수요가 탄력이면 수렴이고 공급이 탄력이면 발산 이렇게 하시라고. 잘 안 묻겠지. 혹시 묻거든 그냥 그렇게 답하시라고. 방법 없으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정리 5번에 있는 부동산 시작할게요.